네, 하염없이 비 내리는 아침, 뉴스 종합 비타민, 네,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네, 오늘 일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일경제입니다. 인플레 공포 거쳤다. 네, 한은 금리 4연속 동결, 4번 연속 동결됐습니다. 한은 기준금리 3.5%를 유지하기로 했다라는 거고요. 경제 성장 부진이 좀 다소 완화됐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미국 물가도 27개월 만에 최저를 찍었기 때문에 연준이 긴축을 종료하지 않겠느냐는 낙관론이 확산하고 있다라는 기사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문정부가 선정한 설계업체, 윤 정부 외압 없었다. 네. 지금 이 설계, 지금 양평 고속도로를 둘러싼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점 변경안 처음에 이 설계를 한 설계업체가 어제 기자회견을 또 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외압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볼까요? 동해종합기술공사 이상화 부사장은 13일 경기도 양평군에서 현장 설명회를 열고 정치적 고려 없이 기술적 측면에서만 대안 노선을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친 노선 이 주거 지역과 또 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기점 가능성, 교통량 등에 대해 분석했다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이 야당은 여전히 믿을 수 없는 거다라고 지금 일단 얘기를 하고 있죠. 때문에 논란은 계속될 수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네. 불 꺼진 입원센터, 긴급 환자는 발동동. 여기 보시면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어제부터 네, 이 보건의료노조 지금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총파업,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나와서 이렇게 집회를 하다 보니까 지금 환자를 받을 수 없는 병원은 환자를 받지 못해서 병실이 이렇게 텅텅 비었다. 네, 라는 이 얘기를 지금 국민일보는 이렇게 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한겨레입니다. 의료 인력 확충하라. 보건노조 19년 만에 총파업이란 기사입니다. 지금 이 집회 시위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는 이유, 의료 인력을 확충하라는 거다라는 이 총파업의 이유를 좀 분명하게 실었죠. 그리고 이게 뭐 쉽게 한 게 아니다. 19년 만에 이루어진 총파업이다라는 점을 또 실었습니다. 결이 다른 두 개의 일면을 같이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망한다는데도 불체포 특권 포기 걷어찬 민주당. 네.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혁신위가 내놓은 첫 번째 혁신안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결론이 안 났습니다. 지금 경향은 걷어찬 민주당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이 얘기 잠시 뒤에 대담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중앙입니다. 중앙일보 김은경 4대 강보 해체의 부적절 개입 수사 의뢰입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네, 당시에 뭐 블랙리스트 이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기존에 있었던 이 정권 사람들을 억지로 뭐 압력으로 내보내고 현 정권 뭐 인물을 심었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지금 사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기소가 됐고 재판을 받고 한 상황인데 4대 강보 해체의 부적절한 개입 의혹이 나왔습니다. 감사원 평가위원 명단 유출을 지시했다. 김수현 전 정책실장도 불러서 조사를 했다라고 하네요. 네, 다음 사진 기사 보겠습니다. 네, 참 마음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짠한 안타까운 그런 사진 한 장입니다. 지금 이 남성, 네, 지금 팔과 눈을 잃었습니다. 두 눈, 양팔을 잃은 이 남성, 그리고 이 남성을 안고 있는 이 아내, 이 바로 우크라이나 전장에 뛰어들었던 이 병사의 모습입니다. 지금 살아 돌아는 왔습니다만 두 눈과 두 팔을 잃었다라는 건데요. 지금 이 사진 한 장, 네, 우크라이나의 내무부 장관이 본인 이 트위터에 이 사진을 올리면서 전 세계가 이 사진에 주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진이 주목되고 이 아내가 자신의 SNS에 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사진, 네, 건강했을 때의 모습인 거죠. 행복했을 때, 건강했을 때, 그때 그 모습을 같이 올리면서 서로 이 두 사진이 대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제목이 말을 다 해주고 있죠. 천마디 말보다 세 개를 올린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네. 저희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TV로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은 유튜브
이 댓글로 좀 이 말씀을 주시면 제가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폭포비입니다. 폭포비. 지금 내리고 있는 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가 물폭탄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폭포입니다. 폭탄은 한번 터지면 끝인 것 같은데 폭포는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볼까요? 2,100여 가구 정전되고 공항철도 멈추고 전국에서 비 피해 속출. 네, 지금 계속해서 어제 오늘 계속 이어서 내리고 있는 이 비. 지금 이런 상황이다. 곳곳에서 지금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다음 기사도 보겠습니다. 서울 도봉구 2,123가구 정전, 연희동 축대가 무너져서 주민 46명이 긴급 대피를 했습니다. 다음 기사까지 좀 볼까요? 네, 빗길 사고로 1명 사망, 60톤 낙석 도로 덮쳐. 네, 지금 이 도로를 덮친 이 60톤짜리 이 돌을 지금 보시게 되면 인명 피해가 없어서 그나마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지금 빗길 사고로 1명이 숨졌지만 이게 뭐 수해 피해라고 보기에는 일단 빗길 사고, 교통사고로 아마 집계가 돼서 현재까지 이 비 피해로 인한 이번 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걸로 카운팅을 했을 때 인명 피해는 다행히 없다라고 아직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비가 지금 계속 오고 있다는 거죠. 저희 혹시 기억하시나요? 강남역에 비가 많이 왔을 정말 물난리가 났었던 그때 모습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MBN 기자 지금 강남역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이 직접 연결해서 좀 물어보죠. 장덕진 기자, 강남역 상황 어떨까요? 네, 저는 지금 서울 강남역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강남역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었던 곳인데요.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비가 잦아들어서 빗방울만 조금 날리고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이 되면서 시민들은 우산을 챙기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밤사이 장맛비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하게 쏟아졌습니다. 오전 7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서울 노원구 195mm를 비롯해 경기 남양주 199mm, 인천 연수구 163mm로 집계됐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은 호우주의보가 해제됐지만 호남 등 남부 지역은 호우특보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집중호우에 한강 유역 일부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되고 하천과 도로 곳곳이 통제됐습니다. 서울시는 하천 27개 모두 출입을 통제했고 잠수교는 보행자와 차량 통행 모두 통제됐습니다. 또 한강 수위가 상승하면서 반포 잠원 나들목이 폐쇄됐습니다. 네, 일단 지금 모습을 보니까 현재 강남역은 약간 비가 좀 잦아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문제는 비가 그친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오는 거 아닙니까? 네, 현재 강한 비구름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 경북 북부에 모레까지 시간당 30mm 이상 비가 내릴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곳에 따라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8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내일까지 충남과 전북에 최대 300mm 이상 큰 비가 계속되겠습니다. 거센 비로 인해 행정안전부는 어젯밤 8시 30분에 위기경보 수준을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했습니다. 산림청은 서울, 인천, 세종, 강원 등 전국 9개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상향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젯밤 행정안전부와 기상청, 지자체 관계자와 호우 대처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고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준비하고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비는 주말에도 계속되기 때문에 계곡과 하천, 저지대 등 침수 위험 지역에 계신 주민분들께서는 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역에서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네, 지금 강남역에 나가 있는 장덕진 기자의 얘기를 좀 직접 들어봤는데 저희가 지금 이번 비 장마입니다. 좀 전국에 비가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저희가 서울의 비 피해 상황 이교욱 기자의 기사로 좀 리포트로 만나보겠습니다. 같이 보고 오시죠. 도로에 방수포가 펼쳐져 있고 통행을 제한하는 안전선이 쳐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서울 서대문구의 한 도로 축대가 폭우로 인해 무너졌습니다. 도로
하부에 있는 석축 3.5m, 약 한 50년 정도 전 석축이 현재 우수가 유입이 되면서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방수포를 설치를 해갖고 유동인구가 많은 퇴근 시간대 발생한 사고였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인근에 거주하는 20가구 46명은 사건 현장에서 떨어져 있는 모텔이나 지인의 집에 임시 거처를 마련해 대피했습니다. 구청은 기상 상황을 고려해 보수공사 등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도봉구에서는 비바람에 가로수가 쓰러지며 전신주를 충격해 인근 2,100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정전이 난 지 7시간 만인 오후 9시가 넘어서야 복구가 완료됐는데 일부 아파트 주민은 엘리베이터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정전이 길어지다 보니까 저녁 시간이 됐는데 저희 집은 인덕션을 쓰고 있어요. 저녁을 못하게 돼서. 경기 부천에서는 연립빌라 반지하에 물이 차 홀로 살던 60대 남성이 인근 동사무소로 대피했습니다. 빗길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장순아들목에서 송내 방면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한 개 차로가 50여 분 동안 통제됐습니다. 20여 분 뒤 인근 도로에서도 화물차가 쓰러져 운전자가 다쳤고 사고 수습을 위해 3개 차로가 1시간 넘게 통제됐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비가 서울만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전국 곳곳, 지방에도 지금 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곳곳 지역의 비 피해 소식도 기사로 준비를 했습니다. 보고 오시죠. 차량이 도로를 달리는데 갑자기 전방에 바위와 부러진 나무가 보입니다. 언뜻 봐도 바위의 크기가 상당합니다. 차량 운전자는 불과 몇 분 차이로 다치지 않았습니다. 아주 큰 돌이었거든요. 그 옆에 오른쪽에도 돌들이 또 있었고 나무 같은 거 다 또 이렇게 잘려져 있었고 그래서 제가 조금만 아마 빨리 왔으면. 전북 진안군의 한 지방도로에서 산 비탈면의 바위가 도로에 떨어졌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낙석을 치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낙석의 크기가 성인 키보다 훨씬 높은데요. 이런 크기의 낙석이 산에서 5개가 떨어졌습니다. 잦은 비로 지반이 약해져 바위가 굴러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주변엔 최근 3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이쪽 길이 출퇴근하는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입니다만 아침 일찍 발생한 낙석 사고로 인해서 다행히 도로 전체가 흙더미에 가로막혔습니다. 전남 보성군의 한 상간도로에서 절개지가 붕괴됐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트럭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4-5m 이상, 크게는 한 10m 정도까지가 계단식으로 이미 파괴가 발생이 돼서 붕괴 징후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호남에서 최근 장마 기간에 발생한 절개지 붕괴 사고는 모두 6차례. 방지 대책이 시급합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 목소리 그리고 서울과 각 이 지금 지방에 있는 비 피해 소식까지 좀 다 전해드렸는데 그럼 지금 딱 출근 시간입니다. 출근 시간 괜찮을까? 나 출근 잘할 수 있는 걸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비 피해가 속출하는 지금 출근길 통제 현황입니다. 네, 지금 새벽 6시 기준이긴 한데요. 지금 행안부의 이 새벽 6시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도로는 75개소, 75개소, 서울 4곳, 경기 37, 충남 22곳 등 75개소가 지금 이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서울 잠수교 그리고 동부간선 도로는 전면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천변 일단 비가 이렇게 많이 오면 가면 안 됩니다. 일단 691개소, 691개의 이 하천변이 지금 다 완전 통제가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둔치 주차장 167개소가 지금 현재 다 통제가 되고 있다라는 점. 네. 예, 지금 방금 좀 들어왔는데 동부간선 지금 전면 통제였었는데 조금 전에 해제가 됐다고 합니다. 이 소식도 좀 같이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저희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중앙일보입니다. 수도권 내일까지 최대 250mm 폭우입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왔죠. 오늘 이어서 오고요. 그리고
내일까지도 계속해서 와서 최대 250mm까지 온다라는 거. 위기경보 심각으로 지금 상향을 했습니다. 사진 같이 볼까요? 네. 지금 차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급대원 허리까지 지금 물이 찬 지금 이런 모습. 네. 그리고 문제는 이런 겁니다.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사람들이 지금 택시에서 내리다가도 슬리퍼를 신고 왔는데 이거 보이실까요? 슬리퍼를 신고 왔는데 물에 발이 풍덩하고 잠기는 지금 이런 상황. 사실 이게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출근길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극한호우 비상이죠. 최대 400mm 주말 덮친다. 아까 수도권 내일까지 최대 250mm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일 말고 일요일까지 주말 내내 해서 최대 400mm, 충남 전북은 400mm까지도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일단 위기경보 심각으로 격상을 하긴 했지만 언제든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도봉 아파트 정전, 서초 3동 도로 통제, 가스가 끊긴 광주 아파트까지 곳곳에 피해가 있다라는 점. 마지막 요 기사 하나까지 좀 마저 볼까요? 16, 17일 전국 그리고 18일 중부입니다. 이 비가 계속해서 내리는데 최소 일주일 더 퍼붓는다. 일주일 내내 퍼붓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많이 오는 거 16, 17일은 전국이 다 많이 오고요. 18일은 중부가 또 굉장히 집중적으로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남북을 오르내리는 장마 전선이다라는 건데요.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네. 지금 14일, 15일 한반도 전역 물폭탄. 네. 오늘 내일 상간에는 전역이 지금 물폭탄입니다. 지금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맞물려서 전역이 물폭탄인데 이 지역별 예상 강수량 보면 수도권 하지만 충남 전북권이 더 지금 강수량이 많습니다. 최대 400까지. 충북, 경북, 강원권은 최대 300, 전남 최대 200, 영남 최대 150, 그리고 제주가 60 정도 올 수 있다. 제주도는 오히려 지금 폭염이 또 문제다라고 하죠. 네, 저희가 지금 이번 이 비 전문가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기 위해서 좀 전화 연결을 했습니다. 네, K웨더의 이재정 예보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아침 이른 시간에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 드릴 질문이 대체 왜 이 비가 이렇게 많이 그리고 계속 오느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장마, 정체전선에 의한 비 같은 경우에는 네. 남쪽과 북쪽 기단의 경계를 따라 비구름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네. 이 두 기단의 세력이나 성질의 차이가 클수록 더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 두 기단 중에 어떤 한 기단의 세력이 강하게 되면 비구름이 남쪽이나 북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최근 며칠은 두 기단의 세력이 워낙에 팽팽하기 때문에 남과 북의 큰 이동 없이 우리나라 부근으로 위치를 하면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여기에 저기압이 통과하고 네.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하하면서 비구름을 발달시켜 현재 강하고 많은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나온 지금 현재 내리는 비를 보면 저희가 아까 키워드를 폭포비라고 했습니다만 요 앞서 내린 비는 물폭탄이었고요. 한번 언제 어디서 갑자기 뭐 홍길동처럼 뻥 하고 터지고 맑았다가 뻥 하고 터지고 폭포처럼 계속 좀 내리고 이런 약간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었는데 뭔가 새로운 경향이 생긴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최근 들어 장맛비의 형태가 과거와 달라졌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요. 네. 최근 들어 극한 호우의 그 개념이 생겨났을 정도로 전에 비해 매우 강한 비가 잦아졌습니다. 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게 지구온난화 때문인데요. 네. 기온이 높아지게 되면 대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되고요. 수증기의 양이 증가하게 되면 자연스레 비구름이 더욱 강하게 발달하게 돼 비 강도가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강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관건은 지금 아까 말씀도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됐고 장마 전선이 형성이 돼서 남북 오르내리면서 좀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장마가 그럼 언제 끝나는 걸까요? 저희는 여기 보면은 뭐 18일 중부까지만 나왔으면 18일 날 끝나는 겁니까? 네, 지금 내리는 비가 지속되기보다는 지역별로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수요일 내지 목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장맛비를 뿌리는 비구름이
기단의 세력에 따라 남북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또 비구름이 약해지기도 하면서 네. 비가 전국적으로 지속되기보다는 지역별로 소강 상태도 보일 전망입니다.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모레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을 전망이고요. 네. 반대로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모레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장마는 장마인데 하지만 지역적으로 좀 국지적인 이런 측면을 좀 보이면서 좀 비가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요 질문만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이 장마가 그럼 끝난 뒤에는 좀 비가 덜 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 K웨더 예보센터도 그렇고 기상청도 그렇고 네. 일단 수요일 내지 목요일 이후로 제주도에 비를 예보하고 있긴 하지만 네. 현재 내륙으로는 비 예보를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우리 기상청을 비롯한 일본, 미국, 유럽 등 여러 수치예보 모델을 분석해 볼 때 차주의 기압계가 워낙에 유동적인 측면이 있고요. 네. 각국 그 기관별로 모델별로 지금 현재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섣불리 장마가 끝난다고 예측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현재로선 섣불리 장마가 끝난다고 예보하기 힘들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비가 많이 오고 더 오는데 그 뒤에도 또 올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이 내리는 비, 장혜찬 최고위원님.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준비를 잘 하고 있느냐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네, 어제 같은 경우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2번의 이 긴급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고 합니다. 오후 4시 반에 한번 회의가 있었고요. 밤 사이에 이제 호우 경보가 더 심각해질 것이 예고되자 밤 10시에 또 긴급 회의를 주재하면서 심야 시간 범정부의 대응을 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이 호우가 있었을 때는 특히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취약계층 위주로 인명 피해도 발생하고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약자 동행 제도라고 해서요. 반지하나 이런 주거 취약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미리 이제 시와 연결을 해서 일정량 이상 강수량이 오게 되면 근처에 뭐 숙소 등으로 또는 이 임시 공간으로 대피하게 하는 제도를 또 한덕수 총리에게 보고했고요. 지금 폴란드에서 국빈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도 폴란드에 머무시는 와중에도 이 총력 대응하라, 범정부 대응하라라는 지시를 우리 시간으로 어제 이 오전 일찍부터 냈었기 때문에 어제 그 대응 이후에 오늘도 아마 일단은 한덕수 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여러 이 긴급 회의 등이 계속 있을 것 같고 행안부와 각 지자체가 이 범정부 팀을 만들어서 취약계층 위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게 최우선이라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이 대책 등을 마련해 나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인명 피해가 없는 게 최우선입니다. 이 개개인별로도 상당히 지금 비 피해 좀 조심해야겠습니다만 또 정부 차원에서도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거듭 좀 강조를 드립니다.